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 엄마로 또 여전히 사회인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한 후에 아이 낳고 엄마가 되면 학부형 노릇을 하느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혼하면서 새로이 맺게 된 인연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하시는 기혼 여성분들이시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도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가족으로 엮이게 되어 부대 껴서 살아가는 게 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사실 많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 남편부터 소개를 하자면 남편 역시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 입사한 이래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학벌도 어디 가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고 외모도 호감형에 키도 제법 큰 편이어서 결혼 전에 나름대로 인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서 콩깍지가 씌어서 내 남자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처음 제 친구들한테 남편 소개시켜 줬을 때도 반응이 열광적이었거든요. 세상에, 너 어디서 저런 남자를 다 만났어? 얘 좀 봐, 얘 좀 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는다더니 우리 지하 이런 재주가 다 있었네. 친구들이 장난 반 부러움 반으로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남편 칭찬을 했을 정도였으니 저 혼자서만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남편에게 먼저 호감을 가지고 평생 짜낼 용기 다 쥐어짜서 먼저 관심을 표한 것도 저였고요. 처음에 남편에게 관심을 가진 건 말끔한 외모 때문이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역시 그 사람 성품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너도 좋고 서글서글하게 주변에 잘해서 인망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거 잘 알아서 오만하고 무례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올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은 저와 결혼하고 난 이후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이어졌고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다정하고 살가운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니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늘 제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존심 내세워서 사과하는 걸 미뤄서 집안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족한테는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 덕에 나도 저 사람 저런 면은 꼭 배워야지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배운 점도 많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이면 꼭 저희 회사까지 와서 저를 태우고 퇴근하는 남편이었기에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살갑게 인사하고 지내는 남편이었어요. 매일같이 남편이 퇴근하러 데리러 오는 저를 보고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소리는 덤이었죠.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정 과장님은 아직도 신혼이네요, 신혼. 세상에, 저렇게 멀끔한 남편이 나 데리러 오겠다고 하면 나 같으면 동네방네 자랑을 할 텐데 정 과장도 참 겸손하다, 겸손해. 아니에요. 저 기분 좋으라고 동료들이 더 띄워주느라 너스레를 떨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잘 사는 거 칭찬해주며 좋은 소리 해주는데 저라고 어떻게 기분 좋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듯 아내 면을 세워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아직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아이 문제를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었고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몇 년을 신혼처럼 이어지는 듯한 시간들에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면 말이죠. 여보, 오늘도 또 시댁에 가서 잔다고? 우리 어머니가 비 오는 날에는 통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라도 들여다봐야지. 네, 남편은 효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효자였죠. 남편이 저토록 유난스럽게 구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년 만에 어렵게 겨우 하나 얻은 자식이 바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인지 첫 아이 잃고 남편 태어나기까지 몇 년간을 시댁 식구들 등살에 지긋지긋하게도 시달린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모친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온 남편이었으니 자기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채 10년을 함께 하지 못하시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남겨두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 역시 적지 않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들 자손이나 귀한 줄 알지 며느리 알기는 우습게 하는 시댁에서 원조도 거의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장사 일하시며 힘겹게 외아들을 키워내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 잃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나 혼자 어린아이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사연 전해 듣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인 남편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더욱 그러했죠. 그렇게 자기를 키우면서 고생이 많았던 시어머니, 고달픈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아들이었으니 타고난 성격도 다정한 사람이 오죽이나 제 모친에게 애틋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얘는 태평한 소리 하고 있어. 세상에 효자 남편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다니? 그게 결국은 다 네 고생이 될 텐데. 신랑이 워낙 잘나서 우리 지아 팔자 폈다 했더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는 법이로구나. 제가 처음에 시댁 사정 처음 설명했을 때 제 친구들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들이 무슨 취지로 저런 걱정을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아들 가지신 분들이라면 썩 듣기 좋을 만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사실 며느리인 저희들 입장에서 유별난 효자 아들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효자 좋죠. 저도 부모님께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 남편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 이해하고도 남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들이 유별난 효자 노릇을 하면 아들 자신보다 효자 노릇하느라 고생하는 게 며느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 다들 경험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내일이 될 거라 생각하면 좀처럼 효자 남편 좋다는 소리 나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내내 제 몸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결혼해서 아내 덕 보면서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야가 빠진 남자들 부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자취하는 집 갔을 때도 저 혼자 사는 집보다 훨씬 반짝반짝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 장사하시느라 밤늦게 돌아오시니 엄마 힘든 것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깨끗하게 집 치워놓고 저녁도 준비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한테 어떻게 할지 궁금하면 자기 본가 식구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애할 때야 얼마든지 좋은 남자인 척 굴면서 결혼할 여자 마음 얻겠다며 매너 있는 척 굴 수 있죠.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빨래며 방 청소며 죄다 제 모친에게 맡겨놓고 차려주는 밥상 받아먹으며 자기 먹은 설거지조차 안 하는 남자, 수두룩 빽빽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편은 1등 신랑감이었어요. 같이 사는 식구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 성품이 그때는 참 좋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저한테 살림 떠넘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주말에 쉴 때 제외하고 평일은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몸 힘들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아내에게 살림 밀어두거나 지저분하게 설거지감이나 빨랫감 쌓아놓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성품 자체가 까끔 떠는 성미이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오히려 제가 녹초가 되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런 저 깨워다가 갓 지은 밥 해먹이고 그 사이에 제 외출복까지 착착 정리해두는 살림 구단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생색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대수롭지 않게 제 아내의 힘든 것을 헤아려주고 살림하는 남편 보면서 고마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남편이 유독 제 속을 긁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어요. 비 오는 날 밤에 남편이 시댁 본가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할 땐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집을 나서는 남편 모습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머님도 지금은 잠드시지 않았겠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잠기가 얼마나 밝으신데 젊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하루만 밤잠 제대로 못 주무셔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그거 뻔히 알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놈이 모른 척하고 있어서 되겠어? 솔직히 황당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 모친이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내주었더니 비만 오면 제 마누라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제 본가로 쏜살같이 튀어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부분이 있거나 자식들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면 저라고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유별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비를 무서워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아들이 며느리 내버려두고 달려올 만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든 것이 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 그러면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 가서 비 오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놀고 오셨겠어요? 하지만 제 모친 비 무섭다는 말 한마디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핑계도 도통 알아채질 못하고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엔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여름 한 달 내내 비 안 오는 날을 뽑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6월 거의 한 달 통째로 하루 이틀 빼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 모친에게 가 있는 남편을 보고 저도 그만 성질이 나서 폭발하고 만 거죠.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서 한 달 내내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있을 당신 부인 걱정은 안 돼? 여보, 나도 미안하지.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 비 오면 당신 어머니 밤새도록 덜덜 떨고 계신데?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정도껏이어야 말이지, 정도껏이어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평소에는 당신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엄마 두고 결혼할 때도 얼마나 걱정되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라도 못하면
내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또 싫다고 얘기해봤자 괜히 나만 떼쓰는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날도 남편은 제 모친 곁에 있어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한 번쯤 화날 만한 일 아닙니까? 거의 한 달을 아무리 자기 본가라지만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남편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 문제로 이렇게 남편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면 아내인 제가 아니라 모친인 자기 편 들어줄 것을 뻔히 알고 행동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사실 조짐은 시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없지는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 자부심은 아주 대단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 정석이가 인물이 워낙 잘났지 않니? 그동안 나한테 아들 사이로 달라면서 사정사정하던 여자들도 한둘이 아니었는데 자기 딸이랑 매주 조기만 하면 신혼집이니 비싼 차니 열쇠 3개는 해주겠다며 한번 맞선이라도 보게 해달라던 여자들도 줄을 섰었는데. 어머니, 지아 듣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하세요?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진 남편이 쩔쩔매며 말리기는 했지만 그의 아랑곳하지 않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나올 법한 적절한 주제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듣는 저도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저분 입장에서 저렇게 번듯하게 키워낸 아들 자식은 평생의 자랑거리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생하고 살아왔던 생애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보상이셨겠죠. 아들 잘난 것을 너무 잘 아는 나머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를 조금은 고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누가 보아도 너보다는 내 아들이 아깝다는 표정이 만면에 가득한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잘해드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거니, 게다가 남편이 자기 아내 시집살이 당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니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초반에 제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시달리거나 그런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다른 집 아들들보다 어머니하고 유난스럽게 돈독하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러니 당신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어머니 관련해서 신경 쓸 만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워서라도 시어머니와 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시어머니께 예뻐 보이겠다고 살갑게 굴어보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도 준비해보고,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저를 영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차지하나 하신다는 티는 계속해서 났어요. 그것도 꼭 당신 아드님 앞에서는 안 그러시다가 저와 둘만 있으면 말투부터 쌀쌀맞고 밉살스러운 것이 저분이 제게 마음 여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그런 대접을 당하고 나니 의욕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특히나 남편과 함께 시댁 갔다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꼭 남편을 물고 늘어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너무 아쉬워서 내 품 안에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장가를 가서 제 집으로 떠나겠다고 하니 서운해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고. 아이, 엄마 또 그러신다. 그럼 내가 하루 자고 갈까? 정말? 그래도 돼? 제게 허락을 받는 듯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저한테 허락받을 생각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걸 진작 눈치챈 저였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제 앞에서만 그러시는데 저희 둘 다 자고 가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 없거든요. 꼭 저렇게 자기 아들만 잡으시는 걸 처음에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여야 하나 헷갈렸는데, 그게 아내인 저보다 모친인 당신의 영향력이 남편에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제 앞에서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머지않아 눈치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큰 자식인데도 다 키워 장가까지 보낸 자식의 소유권을 여전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야 그저 자기 모친 서운한 일 만들지 않는 것을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그 중간에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남의 집 딸 귀한 거 아셔서 생각해 주신다고 그러시는 걸 거야. 이렇게 무조건 자기 모친 편부터 들면서 제 속을 뒤집기 일수인 남자였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센스 있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 꼭 자기 모친 일만 걸리면 저렇게 눈이 멀어버리니 그렇다고 어른한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자기 혼자 힘으로 효자 노릇하겠다고 저러는 건데 그걸 콕 집어서 지적하기도 참 애매하더군요. 그것도 몇 년이 지나자 여우 같은 시어머니 속내를 모른 척하려 해도 그러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날선 반응을 보이는 저를 보고 점점 남편도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처가 댁 가는 걸로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우리 엄마한테야 가족은 나밖에 없는데 그걸 꼭 그렇게 고깝게 봐야겠어?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것도 그래. 엄마가 왜 매번 나만 그렇게 잡으시겠어? 며느리가 편치 않으니까 더 그러시는 거 아니야. 며느리 생겼는데도 자식 하나 더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 보는 사람이 늘어서 저러시는 거 보면 안쓰럽지 않아? 이제 며느리까지 생겼는데 당신이 좀 더 잘해드리면 안 돼? 제 모친이 며느리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처음에 분명 친해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외면하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아들만 싸고 돌았던 건 시어머니였는데 도리어 제가 매몰찬 며느리 취급을 받으니 저도 그만 정말 열불이 터지겠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을 걸고 넘어졌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나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을 쉽게 불러올리지도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하면서 너희들 보고 싶다느니 하는 핑계로 수시로 호출하셔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댁 가는 일이 그렇게 빈번했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보면 자기 모친 문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던 처음 약속은 어디 가고 매번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시댁 가는 길에 동행하곤 했는데 돌아올 때만 왕따 시키는 것처럼 저 혼자 내쫓든 내보내버리고 모자가 오순도순 둘만의 시간 보내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마찬가지로 지척에 있는 저희 친정집에는 몇 번 들르지도 않는 남편이었어요. 제 입장에선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아들아들 하면서 며느리에게는 애정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희 친정 부모님은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 쉬지도 못한다고 하시며 보고 싶어도 놀러 오라는 연락도 쉽게 못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나 보양식은 꼬박꼬박 해다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솔직히 부모 덕을 봤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친정 덕을 많이 봤는데도 여전히 자기 모친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애달픈 존재로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모친이 애틋하다면서 사위 입만 맞춰보겠다며 갖은 고생하며 반찬 날라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애달픈 줄은 왜 모른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 친부모 아니라곤 하지만 자기 모친 문제만 걸리면 그저 자기 어머니한테만 눈멀어서 다른 앞뒤 상황 파악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복장 터지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림 열심히 하고 제 마누라 출퇴근길 신경 쓰는 걸 보면 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저 신용에 불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유독 자기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만 저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그러고 보면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러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게까지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 고생한 것이 크게 한으로 남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때로는 짠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동생들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니 더더욱 친정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누나, 그러지 말고 요새 많이 안 바쁘면 엄마 아빠 한번 들여다봐. 누나 본 지 오래돼서 우리 딸 얼굴 다 까먹겠다고 엄마 아빠는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서운해 보여서 내가 다 보기가 그렇더라. 그래 언니, 시댁에는 그렇게 자주 간다며? 한두 번쯤은 형부 혼자 보내고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면 안 돼? 정말 동생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나도 나 반기지도 않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스트레스 받느니 내 부모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자 싶어 예전보다 자주 친정 식구들과 어울리긴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며느리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면서 또 남편 혼자만 보내면 남편 앞에서 그렇게 서운한 티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저 갔을 때는 되면 말도 별로 안 붙이고 아들하고만 신나서 떠들면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아들과 그렇게 돈독하고 사이 정다운 당신 모습을 제게 보이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겠죠. 저렇게 며느리 앞에서 아들 자기 거라고 유세를 부리는 양반이 어떻게 용케 아들 장가는 보내신 건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조금이라도 자기 모친 문제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서운한 기색 보이기라도 하면 곧장 자기 어머니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눈물바람을 해대는 남편이었으니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점점 더 입을 대기 싫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차라리 계속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냈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저희가 몇 년간 나이가 없으니 술술 거기에 대해서도 입을 대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건 문제가 있지. 너 병원 검진은 제대로 받아봤니? 누가 들어도 자기 아들한테는 조금의 문제도 없고 애 안 들어서는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열이 확 뻗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기혼 여성이니 당장 아이 가질 생각은 아니어도 산부인과 가서 정기검진은 꼼꼼히 받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도 당연하다는 듯 문제의 원인을 당연히 마음에 차지 않는 못마땅한 며느리에게서 찾는 시어머니가 고깝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이 들어서지 않는 게 생활 습관의 문제는 아니냐며 전에 없이 자꾸만 저희 사는 집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냉장고 들쑤시고 살림살이 들쑤시기 시작한 시어머니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동안은 남편이 시댁 가서 시간을 보내는 통에 저희 부부 사적인 공간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보장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야 당연히 아들 집에 어머니가 오시는 거야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으니 제 화만 쌓여갔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시어머니가 남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나 할까 싶었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 일이라면 껌뻑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걸 제 앞에서 몇 년을 과시하듯 전시한 전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라고 마냥 참고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야 그 두 사람 문제라 쳤어도 내 집에까지 와서 내 살림 들쑤시며 꼬투리 잡으려 드는 것까지 넘어가 줄 수는 없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 저희 집 찾아오는 시간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런지 새벽에 잠이 없어지셔서 그런 건지 저희 출근 준비하러 일어나기도 전에 저희 집 현관문을 쿵쿵 두들기고 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출근한다는 애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니? 이래가지고 우리 애 아침이나 먹여보낼 수 있겠어? 아들 앞에서는 이런 드센 시어머니 모습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 안 차는 말로 서문을 시작한 시어머니는 제 살림 툭툭 함부로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밤 차려내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꼭 아침을 챙겨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는 것만도 전쟁이에요. 남편이나 저나 아침에 음식 잘 먹히는 사람들이 아니기도 해서 간단하게 삶은 계란이나 토마토, 우유 정도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밥 차려내는데 그걸로 만족하실 위인은 아니시잖아요. 남편도 제 눈치 술술 보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아침밥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도 이 김에 제대로 한술 먹으면 더 좋잖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평소 둘만 있으면 당연히 간단하게 해결하자거나 아침을 해 먹어도 자기가 팔 걷고 나설 사람이 제 모친 문제가 끼니 당연히 제가 제대로 된 한상 차려내길 바라는 티를 내더군요. 솔직히 그러든 말든 신경도 쓰기 싫었으나 집까지 쳐들어온 시모를 밥 한 그릇 안 내어주고 내쫓는 매몰찬 며느리 얼마나 뒷담을 해야 될까 싶어 몇 번은 군말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무슨 우리 집의 아침 식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바쁜 아침 시간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통에 저 잠까지 줄여가며 새벽같이 일어나 시모 아침밥상 준비하는 밥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쯤 그 짓거리를 했더니 포악한 며느리고 뭐고 더는 못해 먹겠더군요. 특히나 저 그 개고생하는 시간에 꿀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성질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네 마누라, 네 어머니 때문에 이 개고생하는데 너는 잠이 와? 아파. 제가 던진 베개에 직방으로 맞고 벼랑간 깨어난 남편이 우는 소리를 했지만 울고 싶은 건 저였습니다. 이쯤 되면 저 인간이랑 계속 사는 게 맞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책임지고 더는 아침에 당신 어머니 못 쳐들어오게 해.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당신 애들 식모냐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아침밥 차려주는 것 때문에 그래? 그 덕에 우리도 아침 챙겨 먹고 좋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아침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먹었는데? 당신 우리 엄마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그게 다 우리 엄마가 우리도 아침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네가 좀 하지 그랬어? 네 마누라 아침마다 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너는 느끼는 것도 없어?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오죽이나 며느리 밥상 받아보고 싶으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서. 다른 때는 내가 살림 많이 하잖아.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냐고! 왜 그렇게 날이 서서 그래? 우리 엄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평소에 먹던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걸 너 진짜 숟가락으로 한 대 맞고 싶어? 네 엄마 때문에 평생 내 아침도 그렇게 차려본 적 없던 마누라가 이 고생을 하는데도 너는 네 모친 편을 들고 싶니?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너네 엄마만 귀하냐? 나는 엄마 없어? 네 엄마 내 집에 빈손으로 뻔뻔하게 쳐들어와 밥상 받아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네 입에 맞는 반찬에다 나른다고 그 고생을 하시는데 네 엄마 좋을 대로 불러낼 때 사위 고생스러울까봐 한 번 오라는 소리도 시원하게 못하시는 우리 친정엄마 아빠는 우스워? 네 모친 때문에 네 마누라 다 죽어가는 거 모른 척하면서 너만 효자 노릇하면 다 아냐고. 그 고생을 내가 다 아는데 너 내가 너랑 네 모친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알면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피눈물 흘리실지 알기나 해? 갑자기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는 왜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어머님한테 눈물겹게 굴면서 네 장모님 장인어른 어떻게 대했는지. 그렇게 시모 제대로 모시라고 할 거면 너도 우리 친정 부모님 제대로 모시거나 그런 소리를 하든가.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도 장모님 나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으면 진작 군말 한마디 안 하고 다 해드렸을 거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 하듯이 장모님 오시면 당연히 내가 다 해드릴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다 싶더군요.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죠. 제 모친은 아들 가진 유세 떨면서
일하는 며느리 출근 시간에 쳐들어와 밥이나 해다 바치라는 위인이지만 제 모친과 달리 경호 있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야 절대로 자기한테 그런 몰상식한 짓 하실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자신 있게 내뱉은 거였죠. 심각하게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재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다 좋은 사람이라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이었어요. 저로서도 승부수였습니다. 이러고서도 저 사람이 끝끝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로 끝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친정 식구들 다 있는 데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자들도 그런 사람 효자라고 안 해. 자기 부인 갈아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있으면서 혼자 사람 좋은 척 다 하고 있었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는 동생들 뒤로 슬픔이 느껴지는 부모님 표정에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내 결심을 굳히신 듯 결연히 말씀하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하마. 그래, 그건 걱정 말아라. 그러고도 정서방 제정신 못 차리면 너 나서기 전에 이 아비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나같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저희 집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저를 건드리는 남편 등을 철썩 내려쳤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나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제 기세에 잠도 못 잔 남편이 어안이 벙벙한 채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내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웬일은 우리가 우리 딸 집에도 한번 못 와보나? 와, 저희 어머니 말투는 딸인 저도 생판 처음 듣는 얼음장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 말투에서 엄마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평생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세상 귀한 사위대접만 받아왔던 남편한테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엄마 아빠 오셨어요? 우리 딸 잘 잤어. 출근 준비해야지. 아침부터 먹고 해야지. 그래, 정서방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 우리 딸 만날 자랑하는 것만 듣고 한 번을 사위한테 식사 대접을 못 받았네. 칭찬을 빙자한 가시가 잔뜩 돋친 엄마 말씀에 남편이 바짝 굳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태연이 말했습니다. 뭐해? 엄마가 당신 요리 맛보고 싶으시다잖아. 냉장고에 재료도 다 있고 실력 발휘 한번 해봐. 그렇게 허둥지둥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잠옷 차림에 까치집인 채로 그 꼴이 저와 처가 식구들에게 어찌 보일지 당황해서 생각도 못하는 듯 했어요. 나는 제 모친에게 수도 없이 당해온 일이 저런 건데 이제야 제가 자기 모친 처음 겪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처음 느낄 남편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는 저는 제 출근 준비한다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놈이 아직 아주 그런 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장인 장모님 대접하겠다고 그 아침부터 냉장고에 가장 좋은 식재료 탈탈 털어서 정말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긴 했더군요. 드셔보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본래의 목적을 잠깐 잊을 정도로 감탄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 정서방 솜씨가 이렇게나 좋은데 그걸 몇 년이나 까맣게 모르고 살았네. 반찬 갖다 준다고 용이나 썼지.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는 종종 둘러서 우리 사이 솜씨 좀 봐야겠어. 괜찮지? 그럼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남편 꼴을 보니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귀한 딸이라고. 남편이 결혼 후로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아주 제대로 각인시켜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시모가 저희 친정 부모님과 맞닥뜨렸다면 그림이 아주 재미있어졌겠지만 마침 시모가 지방에 친구 집 놀러 가신 터라 저희 친정 부모님의 첫 방문에 그런 극적인 사건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날은 제 남동생이 또 그 다음 날은 제 여동생이 꼭두 새벽부터 어김없이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등장하기 시작했죠. 형부, 나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모르죠? 우리 언니는 사돈어른 입맛이며 일정이며 죄다 꿰고 있던데 나 좀 서운하려고 해요? 그랬어. 내가 처제한테 잘못했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한테 더 잘해야 해요? 아, 형부, 나 아침에 밥 안 먹고 브런치 먹는데 해줄 수 있죠? 그럼 매영, 아직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표정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동안 우리 누나는 사돈어른 아침밥 대접해드린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고생을 했는데 매영,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만 시댁에 봉양하고 정작 매영은 처가 식구들 홀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 처남. 내가 그동안 정말 처남 많이 서운하게 했나 보네. 미안해, 처남. 그러면 제가 아니라 저희 누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저희가 바라는 게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처음 며칠간은 당황의 연속이었던 남편 표정이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살도 좀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처가 식구들이 대놓고 역지사지를 하기 시작하니 그 사람도 느끼는 바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나 일부러 전에 없이 자기를 부려먹는 처가 식구들에게 불만의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든 마음 풀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나게 여행 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희 집에 들이닥쳤다가 마침 집에 찾아오신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딱 마주쳤어요. 사부인이랑 사돈어른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오랜만이네요, 사부인.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듣자니 사부인께서는 매일같이 애들 출근 시간에 연락도 없이 오신다면서요, 뭘. 아니 그게 당황한 시어머니가 구해달라는 듯 당신 아들을 쳐다보셨으나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면목이 없을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어버버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기세에 눌려 도망치듯 퇴장했어요. 솔직히 그 꼴 보니 꼴 좋다 싶으면서도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돈 앞에서 당당하지도 못할 짓을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했대요? 아주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 버릇 고치기는 계속됐어요. 당신 생선 손질 신경 써서 해? 우리 아버지 비린나는 거 질색하는 거 몰라? 나는 당신 어머니 취향 모르는 게 없는데 사위가 돼서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게 말이나 돼? 김서방, 나는 요새 위가 쓰려서 그런데 먼저 녹즙부터 좀 갈아줬으면 하는데. 네, 금방 해드릴게요. 결국 남편은 일주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진짜 멍청한 놈이었더라. 당신 고생하는 거 모르지 않았으면서 막상 내가 역으로 당하니까 정말로 힘들더라.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말 당신 가족들 보기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게 더 힘들었어.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네? 나는 그래도 한 달 넘게 버텼던 것 같은데 고작 일주일 만에 뵙게 들면 나나 우리 식구들이랑 마음 독하게 먹은 게 허무해지잖아. 잘못했어, 여보.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한테 다 맡겨만 놓고 쉽게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도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굴도록 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내 어머니만 귀하게 생각하느라 당신이 당신 가족들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걸 잊고 살았어. 정말로 잘못했어,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릴게.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할게. 그러면서 이 남자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모친한테 당한 건 제가 더하니 좀 더 고생을 시킬까 하다가 저도 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이 아예 가망이 없는 인간이었다면 그런 생각 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 사람 심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였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저 요령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그런 쇼까지 벌일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나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겠어? 이런 사정 친정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마음은 또 어땠겠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처가 식구들한테도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내가 다 찾아뵙고 꼭 사과 말씀 드릴게. 정말 미안해 여보. 그렇게 남편과 그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정말로 제 친정 식구들 일일이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라고 자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고 싶었겠나?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건 두 사람 사이좋게 잘 살아주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건 많은 만큼 이 사람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못난 놈 바로 내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남편이 따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더는 저희 집에 친정 식구들 안 오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가 뻔뻔하게 출근 시간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허투루 넘기자는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드렸는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른이 되셔서 그런 행동 이 사람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생전 처음 듣는 아들 호통에 세상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시모가 울먹이더니 이내 표독스런 표정으로 그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너지? 네가 내 아들 꼬드겨서 저러는 거지? 이 못된 것! 남의 귀한 아들 뺏어서 시어미 앞에서 건방지게 유세를 부려? 뭐 저야 시어머니 날선 소리야 익숙한 일이었는데 남편은 제게 이리 함부로 구는 시어머니 직접 보는 게 처음이니 경악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굴었어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럴 거면 다시는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정서가! 남편의 최후 통첩에 경악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으나 이내 남편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설마 저 정도일 줄은.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죄인이다. 앞으로 우리 엄마 일 당신이 일절 신경 안 써도 나 아무 말 안 할게. 내가 당신 앞에서 무슨 낯으로 그런 걸 바라겠어. 그 이후로는 시모 보는 일 거의 없어졌네요.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니 남편이 가끔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모른 척하고 있으나 이제 그런 사람한테 푸대접 받으며 일방적인 노력하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웃기는 건 그렇게 저 안 이꼽게 보던 양반이 막상 아들과 서먹해지니 자기 아들 좀 설득해달라며 절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도 저 없는 사람 취급하며 두 분이 잘 지내셨잖아요. 두 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로 제게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이에요. 그래도 자기 모친이라고 시간 좀 지났다고 도로 돌아가지 않고 제게 미안한 마음 잊지 않고 제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과 함께 아이 둘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잘못한 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철든 사람이니 이만하면 남편 못된 버릇 잘 고쳐진 것 같죠?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